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롱장입니다. 오늘은 일단 빚내서 돈 벌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빚내서 돈 버는 사람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 부탁드리고요. 제 정규 강의 9기 모집 중인데 왼쪽 하단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. 부동산 주식 대박, 10억 이상 부자 39만 명, 빚내서 돈 벌었다. 이게 문제가 일단 39만 명이면 너무 많잖아요, 여러분. 10억 이상 부자. 이 단기간 내에 빚을 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.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처럼 금융소득이나 아니면 자산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많이 느껴요. 한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.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. 물론 100% 다는 아니지만요. 그리고 주식도 2020년도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벌었고 비트코인도 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.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물론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어쨌건 간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갑니다. 100% 비례하진 않지만 주식이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가고 또 반대로도 활동하기도 합니다.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해보면 빚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저는 예전에 힌트를 얻은 건데요. 빚내서 돈을 벌잖아요.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도 이 시드머니가 없으면 빚을 내야 돼요.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왜 이제 미수를 쓰냐고 깡통 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. 영화 작전에서 나오잖아요. 1억으로 1% 먹으면 얼마야? 100만 원이죠. 그런데 100억으로 1% 먹으면 1억, 물론 마이너스 날 수가 있지만 돈을 버는 이 속도랑 양이 달라요. 그러니까 운이 좋게 2020년도 초반에 1억으로 주식을 사신 분이랑 100억으로 주식을 사신 분은 그 시기에 만약에 벌어진 자산을 나중에 서로 못 따라잡는 거죠. 물론 마이너스 나면 완전 망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이거예요. 대부분 사람들이 빚을 내서 돈을 버는 건 맞아요.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돼요. 기업도 그리고 잘나신 이 그러니까 잘나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빚을 내서 돈을 버는 거예요. 여러분 입에 발리게 말씀하시잖아요. 월급 모으면 아파트 못 산다. 월급만 모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. 저는 황당하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당무계예요.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월급만으로 집을 살 생각을 하는 건 제 기준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. 월급 가지고 도대체 언제 모아서 아파트를 사요? 저희 어른 세대 때부터 현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미 부자였어요. 전부 다 대출을 받아 샀어요.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. 근데 이게 문제예요.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1번 이거예요.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빚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빚을 안 내서 대출을 안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큰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왜냐?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. 세상은 상대평가다. 당신은 비교하고 있다. 당신도 그냥 인간일 뿐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거예요. 반에 50명이 있는데 다 같이 공부를 안 해요. 그러면 등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반평균도 비슷하게 나오겠죠. 근데 문제가 뭐예요? 한 몇몇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럼 얘네가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등수가 뒤로 밀리지만 전체 평균이 올라가요. 그 전체 평균만큼은 해야 내가 중간을 가는 거예요. 50명 중에서 25명이 공부를 합니다. 그럼 난 이제 가만히 있으면 꼴찌 쪽으로 가는 거예요. 50명 중에서 45명이 공부를 해요. 가만히 있으면 꼴찌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여러분이 중요해요.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잖아요, 지금. 당신이 중요하다고.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,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게 내 자신을 찾는 건 기본이지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즉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럼 밖에 나가시면은 빚내서 사업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널렸거든요. 얘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. 걔네 때문에 내 성공은 커질 수가 없어요. 우리는 밑은 안 내려다봐요. 여러분 이 생각하시죠? 투자하다 망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.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나보다 못난 사람 쳐다봐요. 비교 안 하잖아요. 항상 연봉이 부족하다, 내 집이 부족하다, 뭐가 아쉽다라는 얘기만 해요. 인간은 위만 쳐다봐요. 다시 얘기해서 내 상대적 비교와 박탈감을 주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. 인간은 전부 다 위만 보려고 살아요.
큰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위만 바라보고 살아요. 그런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나오거든요. 빚을 내서 투자하고 빚을 내서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. 얘네랑 비교하면 빚을 안 낸 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. 즉 얘네가 많아질수록 난 뒤로 밀려요. 그런데 지금 지난 4년 5년 동안에 빚을 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러면 난 당연히 뒤로 밀리는 거예요. 얘네가 번 뭉탱이 돈 때문에 걔네가 원하는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합니다. 난 뒤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불만만 하고 있거나 나도 대출이나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도 지금 빚을 내서 뭐 대출을 내서 투자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. 그리고 또 불만을 합니다.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느껴지시죠? 여러분이 욕하고 질투하는 부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. 얘네가 빚 내서 투자하는 이상 월급만 모아서 못 따라가요. 그래서 제가 빚 내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친놈 소리를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실 건데요? 빚을 안 내고 대출도 안 받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월급이 많으세요.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쓰세요. 경제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. 실패하는 사람들 얘기는 논외요, 여러분. 여러분이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실패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.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. 이건 논외고 지금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거 외엔 별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빚을 내는 게 대출을 받는 게 싫으면은 부동산 쪽엔 특별한 대출이 있어요. 뭐죠? 전세입니다. 사금융이죠. 남의 돈을 조건 없이 갖다 쓰는 거예요. 이 전세도 남의 자본인데 이것도 빚이에요. 이것도 정말 빚인데 이 빚을 써서 성공한 분들도 지금 많이 나와요. 전세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놨다가 지금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대출이자 한 푼 안 내고 차익만 고스란히 남기고 있어요. 집을 전세로 산 사람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가치 상승분을 먹는 게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. 왜?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질 거니까. 그러니까 부동산 쪽을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부동산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시든가 전세를 받아서 그냥 소유하고 있든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초반에 저는 예전에 대출을 받았다가 잘못된 적이 있어요. 대출 이자를 매월 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하고 나중에 전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전세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군요. 왜냐면 그냥 갖고 있을 때 돌려주면 되는데 돌려줄 때 전세가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그만큼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자도 안 붙어요. 이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빚내서 돈 벌었다 중에 전세를 낀 사람들도 돈을 벌었다. 즉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로 살았다면 여러분 돈으로 그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억울하죠? 사실이에요. 근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.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결정을 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계속 전세로 사실 거예요? 월세로 사실 거예요? 대출을 안 받고 월급만 모으실 거예요? 은행에 돈 갖다 넣으실 거예요? 그러면 어쨌건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. 이 사람들은 계속 도전할 거예요. 지금은 되게 극단적인 사회예요.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너무 심하고 세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값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이렇게 극단적인 세상에서는 위 아니면 아래예요. 허리가 무너질 거예요. 중산층은 계속 무너지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. 세금을 하도 많이 걷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세금 대비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은 위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했던 선택이 위 아래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절대 못 사죠.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?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?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근데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 집을 이용해서 외제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있어요. 현실이 그렇습니다. 나 부부가 대화를 해도 이래요. 이번에 가방 좀 바꾸려고. 이거 가방 거 쓸만하던데 왜 코치백 별로 싫어? 아, 오빠 요새는 샤넬은 들어줘야 좀 친구들 만날 것 같은데? 야, 샤넬 얼만데? 한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? 그럼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?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? 라고 했는데 요새 마인드 안에 뭐가 있죠? 집값도 한 5억, 6억 올랐는데 와이프 가방 기 살려주는데 1000만 원, 2000만 원? 오케이라고 하는 분이 전 주변에 많거든요. 사람 심리가 그래요. 돈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세요. 이런 세상으로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. 이걸 듣는 것만으로 화가 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제가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. 이렇게 만들어졌고 결과예요.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해요. 계속 그냥 월급을 모을 건지 전세로 살 건지.
아니면 나도 저기에 뛸 것이지. 이런 세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.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. 지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도 중간 갈까 말까예요. 이런 올라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왜냐면 대출도 많이 막혔거든요. 그래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다라고 전 느끼거든요.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, 여러분.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시고 제 얘기랑 비교를 해보세요. 정말 세상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. 이제 장바구니 물가, 시장 물가, 현물 인플레이션 일어날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정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건데 그때 따라잡는 방법은 여러분도 이미 알듯이 월급이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왜? 상대적으로 빚내서 부자 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